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의 화두가 우리 상봉여의소 분할 설립에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의 지금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화두로 감안했을 때 제가 무거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제자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된 발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또 우리 상봉여의소 설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 포럼이 우리 상봉여의소 분할 설립하는 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제가 발제 내용을 문헌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공감하시고 또 끝나고 나서 질문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서원에 이어서 상봉여의소의 발전 과정과 도내 상봉여의소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방 상봉여의소의 역할과 관할구역의 재조정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에 지방 상봉여의소 분할 설립 논리 및 기대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짤막한 제언을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의 발전은 상공업과 함께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 지역 역시 상공업인들에 의해서 상공업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기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을 봤을 때도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또 업종도 농업에서 경공업, 공업, 최근에는 첨단 산업에 이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통합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공인을 비롯해서 지역사회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공여의소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더함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상공여의소는 아시다시피 지역경제와 상공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상공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지역 내 상호협력을 강화해서 상공업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이제 부활돼서 우리 민선 8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는 지역 간의 경쟁이 아주 노골화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어서 재정이 풍부한 그런 지방자치들 같은 경우는 재정의 분권이 강조되고 있고, 또 지역 공동체 조직의 양적인 성장만큼이나 자금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한 지역의 활성화, 지역산업의 육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 수준 향상 등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잠재력이 크게 발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공여의소의 역할이 크게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상공여의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이중화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상공여의소가 담당하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상공업의 어떤 그 차별성, 특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르는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도 촘촘하지를 못하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산업의 특성이나 지역의 고유성을 고려했을 때 상공회의소의 분할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상공회의소 분할 설립 추진은 홍석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더 효율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아주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1999년도에 프랑스의 마르세유에 의해서 챔버 디 커머스라는 이런 형태로 최초의 상공회의소가 형태를 갖췄고 17세기, 18세기 거치면서 산업혁명과 함께 상공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미국과 유럽 전역으로 상공회의소가 전파가 되게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구한 말에 지금 현재의 상공회의소의 전신인 일본 상인들을 비롯해서 외상들이 개항에 따라서 진출함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상업인들이 상권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상공회의소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82년도에 원산 상업회의소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설립되었고 84년도에 한성 상업회의소를 비롯한 후에 속속들이 창설하게 이르렀습니다.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지역적인 종합경제단체로서 전국 73개소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 160여 개국에 설립되어서 상공회의소끼리 긴밀한 관계를 맺고 발전해 오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 표에서 제시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상공회의소를 추진하면서 물론 이제 북부 상공회의소나 대전 상공회 같은 경우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만 최근에 설립된 서산 상공회의나 당진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도 지금 회원 업체 수가 최소한 440개에서는 700개 정도는 돼야 상공회의소 설립의 어떤 기준을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 표를 비춰봤을 때도 그런 노력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상공회의소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상공회의소는 사회 경제적 분야에 따라서 사회의 큰 이익을 반영하는 사회 분화적 집단에 속하기도 하고 또 한 거는 이익 집단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400년의 역사를 가진 상공회의소는 크게 영미 계통과 대륙 계통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영미 계통은 상공인들에 의해서 상공업의 개선 발전을 하기 위한 임의단체 또는 회사법인은 비영리단체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륙계통의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활동과 행정참여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는 것이 영미계통과 대륙계통의 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이런 영미계통의 상공회의소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독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나라와 같이 대륙계통 상공회의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에는 이제 일본과 같이 대륙계통과 영미계통을 혼용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의 상공회의소의 유형을 보면은 시기에 따라서 그 조직의 유형이 좀 변화를 가져오는데 초창기에는 지역 상공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율적 협의체로서 영미 계통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무회의소 규례가 제정된 후에 대륙계통의 일본식 개편되어서 일본 식민지 통치 동안에 그대로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해방되면서 미국식 자유주의 임의단체로 개편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1953년 상공회의소법의 제정으로서 결국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데요. 특수법으로서의 대륙계통의 성격을 굳건히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상공회의소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의 구성원인 회원은 일정 자격 이상의 상공이라면 누구나가 모두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도 이들이 부담하는 일정 비율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상공회의소와 지방상공회의소와 이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로 구분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현재 73개의 지방상공회의소가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구성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지방상공회의소의 역할 부분인데요. 이건 상공회의소법에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데 포괄적인 이러한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주어졌다. 이런 부분이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우리 이 지역에서도 하루빨리 상공회의소가 분할 설립돼서 이런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이런 권한과 이것을 향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기업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창업 컨설팅이라든지 법률, 세무, 회계 등 기업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기업 인력난 해소, 신용보증기금 유치, 기업 운영자금 지원 등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우리 지역에 상공회의소가 분할 설립돼야 된다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상공회의소의 활동에서는 상공회의소는 구역 내의 상공업 종합적인 개선 발전을 도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는 구체적인 사업 활동을 전개하는데, 크게는 넓은 의미에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 지금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정부나 기관을 상대하는 그런 활동에 원활치 못하는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가 설립됨에 따라서 대정부 활동에 대한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고, 회원들 간의 활동, 그리고 국민 경제 지역 사회에 관한 활동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익집단에 의한 이익집단 정치가 일상화되어 있는 서구의 경우에서는 80년대 초부터 이미 이익집단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활발한 이익을 표출하고 있다. 자, 우리도 기업인들이 이와 같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인들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층적 서열의식의 관누이주의 문화로 인해서 이 집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 사회적 변화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가 점차 새로운 동태적 균형관계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걸 피부로 느끼실 거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산업의 육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 수준 향상 등에 대해 관심과 정책 의지가 고조되는 등 지방적 잠재력이 크게 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집행되면서 지역 혁신 체제 구축에 지방 상공회의소가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발전에 있어서 지방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방 상공회의소의 분할 설립의 논리 및 기대 효과 부분인데요. 먼저 상공회의소의 분할 설립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세계화가
확대되고 지식이 강조되는 새로운 지식기반 세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가보다는 지역 단위의 경쟁력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상공에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방 상공에서가 상공업에 대한 지역 혁신 네트워크의 주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만 향후 지역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세력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지역의 발전은 상공업의 발전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공감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지방자치대와 지방상공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에는 동일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각각의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서 목표 저항적인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한 공동 생산적 참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생산물과 또는 성과에 대해서도 창출하면서 공동 이익을 향유하는 이른바 공동 생산 접근이 시도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정부와 기업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통해서는 지방상공회의소가 홍성 예산 분할 설립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는 명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이제 상공에서 분할 설립의 기대 효과를 보겠습니다. 지역 상공 설립은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공의 설립은 지역 경제 활성화 당연한 일이고요. 기업 지원 당연합니다. 고용 창출 일어날 것이고요. 다양한 경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 설립은 지역 발전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상공회에서는 지역 내 기업인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는 기업들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또한 상공회에서는 외부 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홍보함으로써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상공에서는 창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 법률 자문, 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기업 성장을 돕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지역 내 창업 환경이 개선되고 신규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공에서는 전문 교육기관 훈련을 제공해서 지역 내 노동의 실적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 면에서도 상공의 설립과 함께 직접적인 인력 채용이 이루어질 것이고 간접적으로도 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 중심 역할을 하면서 기업인들이 성장하고 신규 투자와 함께 창업이 늘어나면서 간접적인 고용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공회에서는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상공회에서는 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지역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사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수 증가 부분 되겠습니다. 기업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고용과 소득이 증가하고 또 이는 세수 증가로 이어서 지역 정부의 재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상공회의소의 설립은 경제적으로 매우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화 시대는 점점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산업의 육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이 아주 지방 정부로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왔습니다. 자, 이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크게 이런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홍성 같은 경우는 행정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제권역별 역사문화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하는 수보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공회의소가 홍성에 분할을 설립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여러 부분에서도 간과하는 부분이 도청 소재지가 우리 홍성에 옴으로써의 그 긍정적인 효과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 수보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상공회의소가 우리 지역에 분할 설립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상공회의소 설립은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지금 우리 이런 포럼은 이 과정도 그 과정의 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업은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또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제가 옆에서 보는 바와는 굉장히 수동적인 면이 많이 있다 보입니다. 기업인들이 이러한 제가 제시한 이런 상공회의소 설립에 따른 기업인들의 어떤 효과나 이득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기업인들도 우리 상공회의소 설립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자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역시 법적, 행정적 상공회의소 설립에 필요한 인프라와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도 기업의 성장과 발전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우리 지역의 기업과 지방정부는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기업인들이 해주시고 우리 지방정부가 그걸 맞춰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제가 오늘 포럼을 통해서 결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로서 발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해주신 배상복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발제에 수고해주신 배상복 교수님과 이종화 부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